시어머니가 1년 전 몰래 남긴 기록 한 줄.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오늘 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손에 낡은 고무줄이 감겨 있었는데 자꾸 풀렸습니다. 다시 감아드리려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고무줄 하나도 혼자 못 감으시는구나. 손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 손을 쥐시는 힘도 약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오래된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로 손글씨가 빽빽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간호사 손이 멈췄습니다.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다음 돌봄 합의 완료. 합의? 무슨 합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르신이 쓰러지셨을 때요. 그때 가족분들과 기준을 정해두셨습니다. 무슨 기준이요?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면 시설을 알아본다는 내용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밤에 돌아다니시는 게 심해지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슬쩍 봤습니다. 기록에는 며느님과도 상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랬나? 시어머니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기억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그때 작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 선풍기만 돌아가던 더운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외로우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고였던 걸까요? 간호사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혹시 밤에 돌아다니시는 거 기록해 두셨나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화장실 가는 횟수, 이상한 말 한 시간. 점들이 빽빽했습니다. 간호사가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름부터 밤에 깨시는 게 많이 늘었네요. 기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무슨 기준이요? 그리고 뭘 시작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떠날 시간이 됐구나. 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병원 같은 곳이나 생활하는 곳. 여기는 읍내 요양원 2곳하고 군청 주간 보호한 곳 있습니다. 책상에 안내 책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넘겼습니다. 비용표, 대기 명단, 돌봄 인원.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밤 순찰 횟수 4시간마다 한 번.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깔끔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뒤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돌봄 연계 도와드립니다. 마침 빈자리 하나 나왔어요. 지금 결정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에요. 나가주세요. 남자는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저희는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금 내시면 내일 바로 모셔갈 수 있습니다. 500만 원? 갑자기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집에서 계속 이러시면 며느리만 고생합니다.
저희 시설은 간호사가 24시간 있어요. 약도 다 챙겨드리고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지문만 찍으시면 됩니다. 군청 서류는 저희가 다 대행해 드려요. 그만하십시오. 간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앞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허가? 저희는 정식업체예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실 거 일찍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늦으면 자리 없어요. 아, 참. 어제 옆 동네에서도 계약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치매가 심해져서 더 비싸졌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빨리 결정 안 하면 더 비싸진다는. 간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 부릅니다. 5초 안에 안 나가시면 신고합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엔 1,0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 시설 대기자가 20명입니다. 뒤에 남자가 명함을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음 바뀌시면 전화하세요. 근데 내일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문을 나가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치매 심해지면 아무 데도 안 받아줘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명함을 집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저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자꾸 돌아다녀요. 급하게 계약하게 만들어서 비싼 돈 받아요. 많이 당하나요? 지난달에만 3건 신고 들어왔어요. 계약금 내고 나서 시설이 엉터리였대요. 환불도 안 해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금만 급한 마음 먹었으면 당할 뻔했습니다. 군청에 전화했습니다. 교환음 2번 뒤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민간업체가 무단 방문해서 계약 강요하는 거 신고합니다. 어느 업체인가요? 간호사가 휴지통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업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 거기요. 이미 신고 여러 건 들어온 곳입니다. 피해 사례 조사 중이에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요? 환불 소송 중입니다. 근데 업체가 자꾸 이름 바꿔서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절차로 오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군청 통해서 신청하시면 안전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고 조사까지 보름 정도요. 급한 거 아니면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며칠 뒤 군청 조사원이 왔습니다. 말이 적고 기록이 빨랐습니다.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손잡이, 바닥, 화장실, 약 보관함. 마지막에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등급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돌보실지는 가족이 정하세요. 무조건 시설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건지소 기록과 군청 안내문.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서웠어요. 밤마다 깨는 것도 힘들었고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시어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 늙은 사람도 무섭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서로 힘들어진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웃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게 제일 괴로웠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우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깨는 소리 들렸다. 문 열 때마다 내 발소리 들렸다. 미안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에 내가 혼자 보건지소 갔을 때 손이 이렇게 떨렸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글씨 쓰는데 1시간 걸렸다. 한 줄 쓰고 쉬고, 한 줄 쓰고 쉬고,
간호사가 대신 써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내 손으로 써야 한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내 글씨로 남겨야. 나중에 내가 덜 미안해할 것 같아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밤에는 집, 한 달에 사흘은 단기시설, 일주일에 이틀은 마을 도우미. 달력에 색을 칠했습니다. 빨강은 센터, 파랑은 시설, 초록은 간호사 방문, 검정은 집. 선이 그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 서로 안 지치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보건지소에 들렀습니다. 간호사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밥 먹은 양, 잠잔 시간, 약 먹은 시간, 긴급 연락처. 벽에 연락처를 붙였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돌보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간호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맡기신 겁니다. 사정이 생기면 며느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고 오래됐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벼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켜준 사람에게 마당을 준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자꾸 잊기 전에 부탁한다.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랍에서 서류철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요. 가족 방침서라고 하셨어요. 종이가 얇고 오래됐습니다. 제일 아래에 떨리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기준 넘으면 절대로 미루지 마라. 숨이 막혔습니다. 나 김순덕. 머리 맑을 때 이것을 쓴다. 며느리가 매일 밤 깬다. 내가 문 열 때마다 일어난다. 발소리 들린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안 힘들다고 한다. 괜찮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 눈에 어둠이 짙다. 밥 먹다가 졸았다. 내가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내용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기준을 정한다. 이건 넘으면 절대로 미루지 마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밤에 3번 이상 돌아다니면. 둘,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리면. 셋, 불 끄는 것을 잊어서 위험하면. 넷, 혼자 집 나가려고 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고맙다. 나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에 병이 들면 안 된다. 나보다 너를 먼저 살려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나도 살고 싶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 보면 나도 죽고 싶다.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어르신이 이거 쓰실 때 많이 우셨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1시간 넘게 쓰시면서 계속 눈물 닦으셨어요. 제가 휴지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미리 정해둔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뒤 주간보호 첫날이 왔습니다. 작은 차가 왔습니다. 안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을 때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담담했습니다. 점심 챙겨 먹어라.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고맙다.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차가 떠났습니다. 마당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저녁에 차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했습니다. 화투쳤다. 오래간만에 이겼다. 웃으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방문을 안 여셨습니다. 석 달 뒤 보건지소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밤 돌아다니심 줄어듦, 잠 늘어남, 몸무게 조금 늘어남, 체중이 오른 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늘 밥 2그릇 드셨어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돌보는 건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가야 멀리 가요. 가을에 군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주간보호 일수 늘릴 수 있다는 내용.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게 조금 줄어드네. 겨울 전에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군청 사람, 몇몇 집안들이 모였습니다. 침대 손잡이, 약 정리법을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두신 어머님의 행동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생각해 주셔서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생각하셨어요? 1년 전에 혼자 보건지소 가셔서 1시간 넘게 떨리는 손으로 글씨 쓰셨대요. 저 모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올까봐 혼자 무너지지 않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다시 갔습니다. 간호사가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1년 전 그 기록. 다음 돌봄 합의 완료. 며느님, 이거 보세요. 그 옆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야 보이는 글씨. 며느리 모르게. 악덕업자 조심. 군청 통해서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나쁜 업자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간호사한테 부탁해 두셨던 겁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급한 사람들이 제일 당하기 쉽다고. 며느리가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할까봐 걱정된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며느리 모르게요. 며느리가 부담 가질까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상추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1년 전에 혼자 보건지소 가셨을 때, 혼자 떨리는 손으로 글씨 쓰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많이 무서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늙어가는 게 무서웠고,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무서웠고, 내가 나쁜 사람들한테 속을까봐 무서웠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셨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넌 안 힘들다고 할 거 아니냐? 버틸 수 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둘 다 망가진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했다. 내 떨리는 손으로 내가 덜 아프게, 내가 덜 미안하게, 내가 다치지 않게. 시어머니가 호미를 내밀었습니다. 같이 할래? 호미를 받았습니다. 흙을 파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여기 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제가 버틴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서로 덕분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흙을 파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보건지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논두렁에 앉아서 한참 울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 쓰는데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싶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한 선물이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시어머니는 혼자 보건지소에 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시간 넘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쓰셨습니다. 왜? 며느리가 다치지 않게, 며느리가 나쁜 선택 안 하게, 며느리가 급한 마음에 속지 않게, 며느리가 혼자 무너지지 않게, 그게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선물.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